자, 우리가 시험을 봐도 시험 배점이 2점인 거랑 1점인 거랑 주관식 5점짜리 하나 틀린 거랑 어떤 게 치명적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포TV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에서 몇 점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주요 지역의 이런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점을 늘릴 수 있는 비법,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판단,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청약 열풍 시대죠. 이 영상이 청약스쿨 2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청약 가점제는 민간 분양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파트는 국가나 LH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닦고 거기서 직접 시행자로 나서서 공급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걸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직접 건물을 짓고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시행사와 함께 분양을 하는 걸 민간 분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푸르지오 이런 브랜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국민주택은 국민임대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신혼희망타운도 있고 일반 공공분양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청약 가점제가 아니라 여기만 보세요. 모든 것들이 청약 인정금액 승부로 승부가 난다. 공공임대도 마찬가지죠. 인정금액으로 승부를 한단 말이죠. 물론 특공은 특공 방식, 당첨 방식 룰대로 가고, 월 10만원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가 청약통장에 납입을 했느냐. 그래서 뭐 위례 A33A 블럭이라든지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이런 공공분양 뉴스기사 보면 뭐 인정금액이 1920만원이었다, 인정금액이 2000만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요쪽이고, 오늘 영상은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분양이고 민간 시행자, 건설사가 주관을 하고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승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민간 분양 역시 특공 당첨 방식 룰대로, 특공은 또 별도로 또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특별 공급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약 가점제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청약 가점이 몇 점인데 공공분양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서로 지금 이 두 개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두 개의 개념부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국민임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청약스쿨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청약통장도 종류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20대 분들이나 뭐 30대 초반 분들은 다 요거를 생각하시죠. 청약통장 생각하면 요거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청약저축통장도 있고 그리고 예금 부금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통장인지 아니면 민영주택의 통장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청약저축통장은 민간 분양에 지원을 못하죠. 청약 예금 부금은 국민주택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통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헷갈리게, 안 그래도 청약제도를 어렵게 해놨는데 이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사 부동산 대책에만, 만입니다만, 이사 부동산 대책에만 뭐 적용되는 그 신규 공급 택지는 예금 부금도 국민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혼동이 될 거예요. 이 룰이 또 청약제도가 이사대책은 이사대책대로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혼동스럽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청약저축통장은 민간 분양에 지원할 수 없는 통장이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간 분양으로 이렇게 예금 부금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데 저는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가는 건 가능한데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청약저축에서 예금 부금으로는 갈 수 있는데, 예금 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청약저축통장이나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넘어올 수는 없다. 그러면 뭐가 더 희소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죠? 요게 더 희소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을 예금 부금으로 전환하는 거는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거,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84점 만점에서 왜 가점제가 중요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택지들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투기 과열 지구가 보통 강남이나 보통 서울 지역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이 대부분의 조정 대상 지역이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가 3기 신도시를 얘기해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한데 3기 신도시가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지금 딱 봐도 가점제의 비율이 3기 신도시는 100%잖아요. 지금 청약 가점제의 84점 만점에 이 가점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웬만한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의 주요 지역들은 다 청약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의 비율이 높아요. 물론 대형 평수들은 이렇게 좀 추천제의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이 34평형을 가장 선호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형 평수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34평형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의 청약 점수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청약 가점, 커트라인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비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을 할 때 다 가점제로 일반적으로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돼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스템이라는 거. 가점제 한번 신청하고 추첨제 한번 신청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청약홈을 한번 꼭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청약홈이라고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2020년 주요 지역, 주요 단지, 주요 서울권인데요. 아니면 경기도권의 가점 커트라인을 볼게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보시면은 기름역 롯데가스 트윈 골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원 롯데가스 시그니처, 대치프로지오 서밋, DMC 이번에 작년에 많이 했었죠?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비 여기는 난리가 났었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대단합니다. 여기는 뭐 아주 꿈에 그리는 당첨 로또 분양이 계속되고 있고요. 가밀지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만점자가 나왔던 기록이 있고 별내 자이더스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별 따기였습니다. 자, 한번 최저점과 최고점을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뭐 주택형 이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최저점이 59, 54, 54, 48, 49, 55, 61, 69가 있습니다. 청약가점 69점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자, 최고점 볼까요? 69점, 73점, 뭐 69점, 74점도 있어요. 정말 너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수가 지금 커트라인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벨이나 별내 자이더스타 한번 보시죠. 여기 밑에는 평균이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죠? 거의 만점에 근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수들이 이런 놀라운 점수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나 뉴스 기사로 보거나 우리가 원하는 보통 이런 주요 지역의 핫한 아파트들의 청약 가점은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수준이다. 그렇다면 청약 가점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지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점 60점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고요. 경기도 인기 지역 및 뭐 지방 핫한 아파트도 60점 이상 가야 됩니다. 적어도 55점 이상 가야 되고 비인기 지역은 청약 가점 45에서 50점 이상은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84점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60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요. 첫 번째, 무주택 기간입니다. 만 30세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적용합니다. 청약에 있어서 부부는 동일체로 본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부양 가족 수에서 점수가 배정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여기도 점수 이렇게 1, 2, 3번으로 이렇게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청약홈에서 계산을 해줘요. 청약통장을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서 다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 데이터를요. 내가 청약홈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보시면 자, 보시죠. 처음에 6개월에서 1년 미만만 1.2점 6개월 단위로 1점씩 주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플러스 1점이라는 거 지금 기억하세요. 자, 부양가족 수. 자, 한 명당 몇 점 플러스 되죠? 5점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무주택 기간 어떻게 되죠? 자, 처음에 1년 미만 2점을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점씩 가산이 플러스 2점이 된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부양 가족 수가 본인을 제외하고 6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84점 만점입니다. 이건 꿈의 점수고 수능으로 따지면 한두 명 나오는 그 수능 만점자 같은 거예요. 이건 거의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고요. 이 점수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그냥 통장을 장롱 안에 두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에 대한 이런 걱정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열풍 그리고 청약 열풍이 불고 있어서 만점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고득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보통 청약 가점 높다는 기준인 60을 받으려면요. 자, 보시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주택이 12년에서 13년 정도 26점을 받아야 되고요. 한 4인 가족으로 볼까요? 4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이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이 나오잖아요.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다. 그러면 20점이 나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적어도 13년 미만 14점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60점입니다. 아까 제가 커트라인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 60점 컷이 어디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60점 컷 나왔고 여기도 60점 컷 나왔고 거의 지금 60점의 근사치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점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요 1번이나 3번 때문에 그리고 2번이 가장 크죠. 2번 때문에 이 가점이 잘 안 나와요. 특히나 지금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점수가 32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점수가 32점인데 84점에서 32점을 그냥 빼버리면 52점이잖아요. 만점이 52점이란 얘기예요. 지금 60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내가 오늘 주택을 처분하고 올 연말에 어디 지원을 한다. 그러면 1년 미만으로 돼서 2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만점은 54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다 만점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30점대, 40점대가 나오는 거죠. 민간 분양의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인기 있는 지역은 이 가점제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포인트예요. 현재 주요 지역은 부양가족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3년 이내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 통장 가입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되는 점수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무주택 기간은 1년 단위로 플러스 2점 해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점수는 한 명 단위로 5점을 플러스 해줘요. 통장 가입 기간은 처음 6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1년 단위 플러스 1점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시험을 봐도 시험 배점이 2점인 거랑 1점인 거랑 주관식 5점짜리 하나 틀린 거랑 어떤 게 치명적이죠?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이 다 만점인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주요 지역, 핫한 지역, 최고의 입지 가치를 가지는 로또 분양이라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여기서 갈리고 있는 거예요. 3인 가족과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7인 가족에서 5점씩 깎이기 때문에 점수가요. 혹은 5점씩 점수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 만점을 받아도 여기서 갈려버린다.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이 점수가 차이가 되게 커져요. 여기서 64점에서부터 84점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거는 부양가족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주택인 부양가족을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하는 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이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017년부터 이거를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함께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수를 늘렸어요. 2017년에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3년이 지나서 20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다 2명을 플러스하면 몇 점이 되죠? 플러스 10점을 받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무주택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면 3년 뒤에는 10점이 플러스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을 만들고 나서는 10점 플러스 하려면 몇 년 지나야 되죠? 플러스 2점이잖아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가입하고 10점을 이 통장 가입 점수로 10점을 늘리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하죠?
무려 9년에서 10년이 지나야지 10점이 플러스가 돼요. 가장 단기간에 청약 이 가점 제도에서 현실적으로 빠르게 가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에서 결정이 나는 거다. 이 부양가족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활용을 한다. 실제 부모님 모시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아주 잠깐 3년, 4년이라도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으시고 정말 좋은 아파트, 이제 막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곳에 당첨을 기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주요지구 강남이라든지 한 3년 정도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모시고 살면서 단기간에 10점 정도 가점을 높이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 등본상에 3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지금 무주택 점수가 만점이 되려면 막 15년, 17년 무주택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 사실 3년 정도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부양가족 점수까지 10점 플러스 하면서 내 집 마련하는 거 15년에 기다렸는데 이 3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무주택을 만들고 1년 단위 2점씩 포인트를 쌓을 수도 있어요. 무주택 점수에서요. 근데 이건 좀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인생을 사는데 내 집 마련을 하는 포인트도 있고 결정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인생이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계획적으로 되진 않잖아요. 무주택을 만드는 것 자체도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 집을 팔면서까지 무주택을 만들어서 5년 이상 10점 포인트 얻으려면 5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하고 내 집이 아니고 전세살이를 한다? 이거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걸 추천드리는 거는 이미 무주택 점수, 무주택 기간이 오랜 기간이 지나신 분들, 고점 승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무주택을 일부러 만들면 1년 단위로 2점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이거는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3세도 가능하고 만 4세도 가능하고 만 2세도 가능해요. 다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원래 만 19세 이상부터 청약이 가능한데 만 17세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포인트예요. 이러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성년자일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만 17세부터 자녀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1년에 1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점을 먹고 들어가요, 남들보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청약 가점은 보통 1점 단위에서 당락이 막 좌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미리미리 만 17세 이전에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면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청약통장 개설 후에 목돈을 쌓듯이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 분양의 청약 가점제 84점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공분양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서두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국민주택들은 월 납입금액, 인정금액 10만원을 최대 금액으로 보고 한 달에 10만원씩 1년 단위 120만원이겠죠. 그리고 이게 청약 인정금액이 얼마나 많이 납입이 인정돼 있느냐, 그걸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10만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회차를 늘리기 위해서 월 2만원이라도 꼬박꼬박 회차 채워나가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가급적 10만원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청년분들이죠. 직전 연도 소득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청년우대 주택종합저축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보통 청약통장은 금리가 모든 은행 청약통장 똑같아요. 1.8%인데 이 청년우대 주택종합저축통장은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가 무려 2배, 거의 2배 좀 안 되죠? 3.3%입니다. 목돈 마련하듯이 이렇게 넣는 거 추천드리고, 이 영상 보시는 청년분들 중에 내가 이런 조건이 되는데 그냥 기존의 주택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청년 우대로 전환해 달라고 하면 아마 전환해 줄 거예요. 은행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운포TV 청약스쿨 영상은 앞으로 계속되고요. 다음 영상은 무주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약 열풍의 시대고 내 집 마련
그리고 좋은 아파트 당첨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 청약스쿨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